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23호 제2면 기사입니다.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한차 대표자회의 개최.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정진원은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목포 신안비치 호텔에서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남도청, 목포시, 17개 시도 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대회 참가 요강 안내, 주요 공지사항 전달 및 최종 시설 점검을 진행했다. 개최지 전라남도 도지사 김영록은 2023년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했던 경험을 살려 이번 장애학생체육대회도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최초로 경기장을 찾은 선수 및 관람객에게 다양한 체험과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17개 종목별 경기장에 찾아가는 체험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생명의 땅 전남 함께 날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전라남도 일원에서 열리며 17개 종목에 3,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업무 전산화 근거 마련으로 장애인의 효율적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업무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앙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수행기관이 사회서비스 정보 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건강검진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장애인 건강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이물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업무를 전산화하였다라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참여 장애인이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2024년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진행.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관장 유영애에서는 3월 14일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한 성바울로 유치원에 방문해 7세 원아 25명을 대상으로 2024년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했다. 2024년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2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유치원, 초중고 및 기업체 대상 약 3,000명에게 진행되며 올바른 장애 이해를 목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및 보조기구 개념과 사용법, 장애 유형별 에티켓 교육 등이 진행된다. 근본 교육은 장애 이해를 돕고자 카메리의 친구는 어디 있을까? 인식 개선 애니메이션 시청 후 장애 유형별 에티켓 및 다름에 대한 이해 교육, 장애인 보조기구 체험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해 장애인식 개선 강사 양성 및 파견, 캠페인 및 순회 전시회 실시, 콘텐츠 제작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관련 문의는 지역번호 031-615-3938으로 하면 된다. 하남시 노후주택 상수도관 교체비 지원 농물 없는 수돗물 사용하세요. 하남시 시장 이현재 오는 12월 20일까지 노후주택의 급수관 교체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노후 상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을 펼친다. 19일 하남시에 따르면 올해 총 3,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30세대의 노후 상수도 급수관 교체 및 갱생 공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의 급수관이 노후돼 녹물이 나오거나 수압 저하 등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가구다. 세부적으로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옥내 수도관이 아연도 강관인 노후주택 등이 해당된다. 다만 5년 이내 지원받았거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등에 의한 사업 승인인가를 받은 주택은 제외된다. 시는 최대 180만 원 내에서 총 3,800만 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면적별로 60 이하는 총공사비의 90%, 85 이하는 총공사비의 80%, 130 이하는 총공사비의 30%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주택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신청서 작성 후 하남시청 민원실 8번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하남시 홈페이지 www.해넘.go.kr 또는 시청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급수관 노후 문제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녹슨 상수도 개량 공사비 지원 사업 실시하게 됐다라며 우리 시는 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후 상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상수도과 다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790-6443로 문의하면 된다. 방통위 23년도 장애인 방송 제공 의무 이행 실적 결과 공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3월 20일 2023년도 장애인 방송 제공 의무 이행 실적 결과를 발표하였다. 2023년도 장애인 방송 제공 의무 이행 실적은 방송법 제69조 제8항에 따라 장애인 방송 제공 의무 대상 사업자인 108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한 해 동안의 장애인 방송, 폐쇄자막 화면 해설 한국수어방송, 편성 실적에 대해 평가한 것이다. 장애인 방송 편성 의무는 사업자군별로 상이하며 그중 지상파 방송 사업자, 종합 편성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이하 종편 BP, 보도 전문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이하 보도 BP는 전체 방송 시간 중 폐쇄 자막 방송 100%, 화면 해설 방송 10%, 한국 수어 방송 7% 이상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23년도 장애인 방송 제공 의무 대상 사업자 108개사의 장애인 방송, 폐쇄 자막 화면 해설 한국 수어 방송 편성 실적에 대해 평가한 결과 화면 해설 및 한국 수어 방송 편성 의무는 모든 사업자가 편성 의무를 준수하였다. 특히 지상파 방송 사업자 종편 BP 보도 BP의 경우 2023년 한국 수어 방송 편성 의무 비율이 5%에서 7%로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자 모두 편성 의무를 달성하였다. 아울러 2023년 화면 해설 방송 재방송 편성 비율도 30% 이하에서 25% 이하로 강화된 상황에서 해당되는 모든 사업자 10개 별표 쌓인 가 관련 의무를 준수하였다. 별표 쌓인 중앙지상파 4사, KBS, MBC, SBS, EBS, 보도 BP, 연합뉴스TV, YTN, 종편 BP, 채널A, MBN, JTBC, TV조선. 폐쇄 자막 방송의 경우 108개 사업자 중 92개 사업자가 편성 의무를 달성하였고 16개 사업자가 편성 의무를 미달성하였으나 대부분 송출 장비의 일시적 장애, 폐쇄 자막 담당자의 부주의 등 단순 실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방송 편성 의무를 미달성한 사업자에게는 향후 장애인 방송 편성 의무 이행을 준수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예산 편성 시 반영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정기적인 장애인 방송 제공 의무 이행 실적 점검을 통해 방송 사업자가 장애인 방송 편성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되 장애인 방송 온라인, BOD, 제작 지원, 발달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을 위한 지원 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3년도 장애인 방송 제공 의무 이행 실적의 세부 내용은 방통위 누리집 http://www.kcc.go.kr 및 시청자 미디어 재단 누리집 http://www.kcmf.or.kr에 게시될 예정이다. 장애인의 새로운 직업재활 기회 마련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과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이경혜, BGF 리테일 대표이사 민승배는 3월 14일 목 이룸센터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편의점 시범사업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공공과 민간이 연계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카페 특화 사업을 운영 중으로 업종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이번 업무 협약은 편의점을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신규 업종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공공과 기업이 협력하자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편의점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고용 확장성, 직무적 합성 등의 평가 및 직무 매뉴얼 개발을 담당한다. BGF 리테일은 상권 분석, CU 직업체험관과 연계한 직무 훈련 등 전문적 지원과 시범사업 가맹점포에 대한 가맹비 면제, 인테리어, 수익 배분 우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들은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상품 진열, 소비기한 확인, 이입고 상품 운반 및 매장 내 청결 유지 등을 주로 하게 되며 업무 숙련도가 향상되면 고객 응대 및 계산 업무도 맡게 될 예정으로 직무 관련 사항들은 매뉴얼을 만들어 전국적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편의점이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신규 직종으로 확대되고 직업재활의 기회가 다양해져 장애인의 사회통합에도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의 직업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업종 발굴과 직무 개발이 필요하다라며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GF 리테일 유철한 전무는 좋은 친구라는 기업 철학에 맞춰 누구나 동등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베리어 프리를 실천하고 있다라며 중증장애인도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업무 협약 체결. 평택시 시장 정장선 평생학습센터는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한경국립대학교 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지난 14일 한경국립대학교 평택캠퍼스 미래관에서 협약식을 진행했으며 이번 협약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공모사업 2년 연속 선정에 따라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홍보 및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 및 교육생 관리 지원 등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과 관련된 사업 활동이다. 협약에 따라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장애인 및 비장애인 통합교육,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직업교육 등 21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광재 평생학습센터장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2년차를 맞아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추진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